안녕하세요. 오만과 편견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저희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가져왔어요. 이것도 이제 저희가 신문 기사를 자주 이제 가지고 소재를 삼잖아요. 근데 며칠 전에 굉장히 재미있는 그러면서 좀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기사가 하나 있었어요. 최근에 이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어떤 기숙사형 학교에서 늘 관례적으로 행하던 아침 운동이 아동의 자기 결정권, 또 행복 추구권, 행동 자유권 이런 것을 침해한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인권 침해 판결을 내렸다라는 그런 기사였어요. 이제 인권 문제 저희가 조금 예민하게 이제 보잖아요. 사실 인권위. 네, 그래서 인권위가 너무 예민하게 보는 거죠. 그렇죠. 네, 맞아요. 그 인권위원회가 예민하게 보기 때문에 저희도 그 인권위원회의 결정을 좀 예민하게 보고 있어요. 저는 인권위원회 네. 결정이라서가 아니라 네. 이거 보면서 이 학교가 되게 전통이 깊고 네. 이 학교에서 갈 때 이 생각했어요. 갈 때부터 이 학교가 이런 오랜 전통이 있다는 걸 설명회를 통해서 알고 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럴 가능성이 높죠. 네, 학교 설명회를 할 때 우리 학교는 기숙학교고 전원 기숙 생활을 하면서 아침에 이런 루틴으로 생활을 시작하고 그쵸. 뭐 이런 설명을 했을 텐데 이거를 진정하고 이걸 없애기를 원했던 것인지 저는 좀 안타깝더라고. 안 하는 학교도 많잖아. 그쵸. 공립학교에서는 할 수도 없죠, 사실은. 근데 이런 특별한 학교, 이제 기숙사를 가지고 있고, 그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이 그럼 기숙사 그런 걸 생활을 써야지. 네, 공동 생활을 하면서 어떤 아침 시간에 대한 루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뭐 몇 시에 같이 기상을 해가지고, 뭐 또 이렇게 간단하게 뭐 아침 운동을 할 수도 있고, 체조를 할 수도 있고, 명상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아침을 시작한다. 이런 루틴이 있을 텐데, 사전에 사실 그런 것들을 부모들이 다 알고, 이런 학교에 그것을 장점으로 봤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 아침에 네. 아이들이 간단한 운동을 하면 사실 눈이 안 떠지잖아요. 사실 그쵸. 고등학생들 얼마나 피곤합니까? 네. 그러면 아침에 약간 몸을 움직이면서 이렇게 눈을 감고라도 걸으면서 몸을 깨우고 순환을 시키려는 의도. 네네. 특히 이 학교가 20년 넘는 전통 동안 40분 구보를 했었는데 코로나도 지나면서 20분 산책으로 줄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러니까요. 결정문을 보면 날씨가 안 좋거나 그럼 다 빼고요. 그쵸. 아이들이 그 전날 사유가 있는 아이들은 미리 다 신청을 할 수 있고 불참에 대해서. 그날 아침에, 당일날 아침에도 할 수 당일날 있다고 아침에도 해요. 사유가 있으면 불참 신청을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강제로 하고 벌점을 부여하는 것은 안 된다. 이게 이제 권고의 내용이었어요. 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게요. 저는 조금 이제 학교에 들어갈 때 분명히 학부모나 학생이나 이런 부분에 동의를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 같은데. 그리고 약속을 했다면 가능하면 끝까지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닌가. 네, 그리고 사실은 이제 그렇게 이유가 없는데 분명히 그날 당일날 아침까지도 불참 사유를 사감 스님이나 이렇게 알리면 그 아이는 벌점을 받지 않고 운동을 안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게 이렇잖아요. 기숙사 생활이란 그러니까 고등학생들 진짜 잠 많을 때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침에 늦잠을 잤다거나 그 벌점 따위 그 벌점 3점 내가 상점 받아서 메꾸면 되지 하고 일부러 안 나오는 아이들도 있겠죠. 근데 그런 아이들 때문에 그것보다는 반대로 이 정말 너무 몸이 천근만근인데 벌점 때문에 나가야 되는 건 진짜 이거는 인권 침해다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닌가. 그럴 가능성이 운동이라는 있죠. 건 자율적으로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럼 심정은 이해가 가요. 네. 심정은 이해가 가요. 그렇지만 이제 이게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공동체에는 룰이 있고 더군다나 기숙학교는 좀 더 룰이 엄격하겠죠. 이 아이들을 생활까지 전반적으로 이렇게 저는 다른 건 되니까요. 둘째치고 입학할 때 이런 제도를 모르고 들어갔다. 그랬는데 강요당했다라고 하면은 좀 별단의 문제지만 중간에 갑자기 규칙이 바뀌어서 새로 생겼는데 100% 강요라면 별단의 문제지만 원래 있던 전통이고 설명회를 통해서 알고 들어갔고 서약을 하고 들어간 것이라면 이걸 중간에 이렇게 인권위원회가 나서서 교칙을 몇십 년 된 교칙을 바꿔라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학교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나. 네. 그 학교의 자율성에 대한 침해일 수도 있다 이런 네. 생각이 들어요. 저도 제가 우리 아이들 대안학교 보냈었다는 말씀 몇 차례 드렸었는데 네. 제가 우리 대안학교 보냈던 이유가 그 학교가 이제 뒤에 산이 있어가지고 매일 등산을 시켰어요 아이들을.
매일 등산을 시킨다는 걸 알고 일부러 보냈습니다. 요새 네, 운동을 네. 야외에서 할 수 있는 게 네. 할 수 있는 공간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어릴 때부터 애들을 데리고 갈 수 없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그 조그마한 애들을 데리고 약간 험한 산인데 매일 올라가는 거예요. 특히 어렸을 때 유치원 때 선생님이 우리 첫째 유치원 선생님 남자 선생님이었어요. 네. 아이들을 막 그 어린 애들을 안고 가기도 네, 하고 네. 막 질질 끌고 이렇게 기어가는 애들을 다 지켜보면서 아이들을 데리고 진짜 거의 매일 산을 다니니까 첫째가 몸이 단단해지는 게 보이는 네, 거예요. 네. 그리고 저랑 산을 같이 가면 저보다 다 잘 올라가요. 그렇군요. 근데 선생님들이 점점 좀 바뀌면서 여자 선생님들이 많아지니까 아이들을 산에를 안 가고 그냥 뒷동산 언덕에서 놀리기만 하도록 야외 놀이나. 예. 그래서 이제 남편과 상의 끝에 우리는 그냥 야외에서 노는 것도 물론 좋지만 등산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한 메리트가 있는 운동과 심신 훈련인데 네, 어려움을 극복하는 거. 네. 그것이 안 되는 것은 좀 문제 있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학교에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었거든요. 네. 좀 저같이 반대로 생각하는 부모도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규칙이 그렇죠. 갑자기 없어지는 그렇죠. 경우에 그, 운동으로 몸을 깨워줬으면 좋겠다. 당연히 있겠죠. 네. 그랬을 때는 그분들은 자녀들을 운동을 시키기를 원하고 또 자녀들 중에 그 학생들 중에도 나는 이 아침 운동이 나에게 굉장히 유익해. 지금 이렇게 그 유익이라는 생각하는 게 지금 볼 때는 모를 수도 있죠. 그렇죠. 모를 수도 있는데 이 규칙적인 패턴으로 루틴으로 생활하는 습관이 몸에 배인 것이 이제 몇 년 지나고 성인이 되어서 보면 오히려 그때 그 생활이 나한테 굉장한 유익을 줬구나를 뒤늦게 알 수도 있는 네. 건데 이게 지금 눈 앞에 이 상황을 보고 이게 인권 침해에 이르는지 저는 좀 의문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인권위의 결정은 지금 윤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의 그 오랜 전통으로 행해오던 그 운영 규칙, 규정 이것을 개정해라 이런 판결이 내려진 거거든요. 근데 뭐 인권위의 권고 결정이 뭐 강제적인 효과가 있어서 그런 건 뭐 그걸 아니죠. 해서 아니죠. 하지 않으면은 뭘 낸다거나 이런 건 아닌데 지속적으로 계속 뭐 이런 권고가 내려올 수 있다는 점이 힘들죠. 그리고 이런 걸 자꾸 강조해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고 외부에서 뭐 불이익 아닌 불이익 학생들이 이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하면 학교 당국이 힘드니까 개선을 하실 수 있죠. 개선을 하신다면 뭐 이 방송을 보시진 않겠지만 아이디어는 뭐 이런 거예요. 운동 말고 뭐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시간에 그러면 할 수 있는 일찍 일어나서 학교를 준비하는 거잖아요. 할 수 있는 다른 활동들을 몇 가지 선택지를 주고 그 선택지에는 반드시 참여하게 하고 뭐 이런 형태로 약간 개선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긴 해봤어요. 근데 그 선택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아침에 일어나서 뭔가에 참여하게 하는 것 자체가 싫었던 것이 이 민원의 원인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근데 그 취지 자체를 반대하는 그러니까 이게 있을까? 약간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교의 입장에서는 이게 오랜 전통으로 이것을 해왔을 때 이것이 이제 지금 이 아침 운동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아이들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체력적으로나 자산을 만들어줄 수 있다. 이게 긍정적인 효과가 더 많다라고 교육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긍정적인 효과가 더 많기 때문에 이것을 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계속 해왔을 수 있고요. 그것들이 중간중간 이제 계속 확인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계속 해왔을 수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이걸 만약에 그만둔다라고 했을 때 이 학교로서는 굉장히 그 중요한 어떤 그 학교의 그 정체성의 한 부분을 이렇게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저는 이 학교에 대한 자율성 이걸 너무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기숙학교에서 이제 집단 생활,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다 강제적이잖아요. 사실 아침을 안 먹어도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요. 수업시간 40분, 왜 수업시간 40분이어야지? 우리 애는 집중력이 30분인데? 우리 애는 30분에 수업을 끝내주세요. 네. 인권 침해입니다. 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 우리 아이가 다니는 1학년 일반만큼은 30분으로 수업을 바꿔달라는 인권위 진정을 왜 하면 안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런 사건도 있었잖아요. 뭐냐면 이제 엄마가 차마 못 올리고 그 이모가 올려가지고 이슈가 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초등학교 들어간 조카가 학교 식당에서 매운 나오는 급식에 매운 거
이거 초등학생이 1학년이 먹기에 너무 매운 거 아니냐,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라고 커뮤니티에 올렸다가 문매를 맞은 거예요. 왜 문매를 맞았냐? 엄마들이 이 반응이 그런 거죠. 아니 초등학교 1학년이 정도 됐으면 이 정도도 먹을 수 있고, 혹시 매운 걸 좀 못 먹는 아이들이라도 이렇게 조금씩 적응을 해가면서 점점 더 매운 음식들도 접하게 할 수도 있는 그런 훈련의 과정이기도 하고, 싫으면 안 먹으면 되는 거지. 뭐 이런, 이제 예를 들면 이런, 왜 그것에 대해서 뭐 학교가 문제가 있고 이 급식 자체가 문제가 있고 이것을 바꿔야 되는 것처럼 요구를 하냐. 인권은 절대적인 인권, 아주 그쵸. 절대적인 인권은 아주 조금이고요. 네. 사실 상대적인 거예요. 사실 이게 그래서 제가 기본권과 인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상대적으로 보면 나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공동체, 이렇게 되면 학교의 자율권, 학교의 운영권, 그리고 뭐 전통과 문화라는 그 권리와 학생들의 좀 더 자고 싶은 자유권이나 행복추구권 뭐 이런 것들이 부딪히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던 권리와 권리의 충돌 상태인 겁니다. 예, 그리고 다른 모든 학생들의 근데 이 전통을 약간 벌점을 해서라도 나의 몸을 깨우고 아침 루틴을 잡아가지고 나의 피곤한 몸이지만 이걸 깨우고자 해서 이 학교에서 이런 식으로 아침을 깨워주는 것이 좋았던 많은 다른 학생들과 선생님과 그리고 학부모들의 권리가 와장창 무너지게 생겼다는 거. 그렇죠. 예, 네.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다. 근데 벌점을 안 주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이 이런 문제가 네. 끝이 없지, 확단된다.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거죠. 그리고 이게 벌점을 주는 이유는 그 벌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도록 하기 위한 어떤 차선책이잖아요.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거를. 교통신호 위반하면 벌점 주죠. 그게 벌점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신호를 지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인권위원회가 판결을 내린다? 이것은 조금 저는 우리 연 변호사님 늘 주장하듯이 이 기본권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가 이게 침해됐을 때는 우리가 반드시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또 우리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이런 어떤 주관적인 부분에서 이 주관적인 것에 대해서 권리로 이걸 접근을 한다는 것은 너무 힘든 것 아닐까. 지금은 인권위의 이런 권고들이 효력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강제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따르지 않더라도 학교에 어떤 푸시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직접적인 푸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인권위원회의 권한을 확대하기 위한 법률들이 21대 국회에 이미 여러 건 발의가 그렇죠.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정 권고를 내렸는데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이행 강제금을 내릴 수 있다든지, 네. 예, 그리고 이 이원 권고가 이행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이런 학생들처럼 내가 인권을 계속 침해당하고 있는 학생들이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인권위가 이걸 도와줄 수 있도록 하는 법안들이 21대 국회에 많이 발의됐고, 그리고 이것을 강제화하고 추진하기 위한 국회의원 예비 후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너무 많아요. 국회로 많이 몰려가고 있어요. 네. 진짜.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한번 다시 생각해보자, 이런 분들은 총선에서도 이런 어떤 후보를 선택하는 것이 옳을지에 대한 기준으로 좀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인권위원회 결정에서 우리가 총선까지 좀 많이 뛰었어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지금 너무 공감이 가요. 진짜 이게 법으로 만들어진다면 우리가 이런 발언도 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다루어 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만과 편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